범불교 시국회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불교환경위원회 사무총장 한주영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단체들 그리고 각양각지에서 모여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1차 탄핵을 하려고 했으나 망국적인 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서 탄핵이 가결되지 못하고 유효 투표수조차도 달성되지 못해서 시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담화를 했는데 2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담화에 국민의힘은 엄청 흔들렸죠. 그런데 어제였죠. 또 그와는 비교되게 긴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오히려 주장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선 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짓말이었음을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불자들도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먼저 여는 말씀을 부산불교환경위 상임대표 안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안도 스님입니다. 저도 갑자기 TV를 보면서 우리 불교의 계엄이라는 자체는 깊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12.12 쿠데타 때 보면은 법당에 군인들이 군합발로 들어와서 법당을 점령을 해서 스님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폭행하는 이런 깊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를 다시 떠올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안과 고통 속에서 놀랐습니다. 현 시국에 보면은 정말 경제도 파탄나고 국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은 이 현 시국에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은 국민의 안위와 그리고 이 국가의 경제는 일체 관심 없고 자기 개인적인 탐욕에만 빠져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계엄령이라는 이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발동을 해서 국민들의 또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정말 눈물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 아픔을 산속에 있는 우리 성가들이 615명 이상의 스님들이 다 동참을 해서 오늘 이 시국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많은 스님들과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범불교 시국회의에서는 사실 시국선언을 이 계엄 있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오다가 계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헌정 유린 사건을 보면서 긴급하게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하게 됐고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 시국선언에 서명하신 분들은 출가자 617명과 배가자 1208명, 총 1825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거의 90% 정도의 전 연령층에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10%대의 그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의 지지와 90%의 반대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는 이미 판단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의 심판만이 남은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스스로 물러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이런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되짚어내면서까지 모두 엄청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그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특히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이 순간에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시국선언문은 행운 스님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남성사 주시기 대표, 남성사 주시고 저희 참여단체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행운 스님께서 시국선언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급하기 때문에 구호를 먼저 하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헌정유린 내란숙의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 주동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였다.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혔고 피눈물을 흘렸다. 외교적으로 무시당하고 대외 신인도와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삼류 구테타 국가로 전락하였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밤중에 행한 비상계엄 선포로 벌어진 일이다. 민의 전당인 국화의 문인 구장을 동원하여 장악하게 하고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하였다. 일부 극우 세력에게 회자되는 부정선거 의혹, 가짜 뉴스를 신봉하여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를 털어 부정선거를 조작하려 하였다. 강원도 양구에서는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고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전 타격을 시도하려는 등 계엄 분위기를 조장하려 하였다. 여기에는 망국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부하내동한 국무위원, 군인, 정치인들이 있다. 지금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이 설치고 있다. 윤석열과 이들이 행한 행위는 국가적 신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숙의 윤석열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선 우퇴, 질서 있는 퇴진 등은 단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국회는 민의에 따라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하여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당의 미래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된 즉시 정치적 이해나 개인적 관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신속하고도 바르게 심판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공모자, 추종자들이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속히 내란죄로 구속하고 기소해야 한다. 현재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짜맞춘 듯한 수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움직임에 경고한다. 윤석열과 그 주동자와 공모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자들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요구에 반하여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윤석열과 공모자들은 비겁하게 여전히 권력 뒤에 숨어 있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탄핵 요구를 당파적 이해로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권력과 성공만을 위해 나아가며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심지어 내란 수괴 윤석열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통치 행위였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광적 편집 중에 사로잡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될 극우 지지자를 부추겨 국민의 탄핵 민심에 맞서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란 속의 재범 위험성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윤석열 스스로 증명하였다. 망상 상태에 빠져 있는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의 최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윤석열은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망상덩어리 극단주의자를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헌법에 의한 퇴진, 탄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아들, 딸이 재산과 왕권을 원하여 악행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계행과 지혜가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라 한다고 하셨다. 지금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과 공모자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윤석열의 탄핵과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당과 수사기관, 공직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그리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 시작이 윤석열의 탄핵이며 윤석열과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처벌이다.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백성들 모두 괴로움 받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은 통치자의 법이 바른 데 있네. 그러므로 통치자가 바른 법 행하면 백성들도 그에 따라 편안하리라 하셨다. 통치자의 법이 바르지 않으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하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다. 이미 1980년 전두환 계엄사령부에 의해 자행된 12.7 범난이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불교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여러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를 부처님 전에 국민들께 깊이 참회하며 항상 깨어있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리 불자들은 시민보살로서 국민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윤석열의 탄핵과 주모자, 공모자, 추종자들이 내란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 불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호법 신장으로서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며 이 땅에 생태적이며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정토사회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불태전의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12월 13일 범불교 시국회의.
이렇게 전국의 사부대중들이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하루빨리 헌정을 유린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주동자들이 즉각 구속되어 올바르게 법의 심판을 받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범불교 시국회 공동대표인 이도훈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이 땅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사 독재 정권으로 퇴행을 시켰습니다. 그에 더하여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연히 탄핵시키면 물론 체포, 구속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당의 미래보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여 이번 주에는 탄핵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모죄로 체포와 구속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왜 윤석열은 쿠데타로 분명한 내란죄를 범했음에도 어제와 같은 확신에 찬 담화를 했겠습니까? 왜 2016년에 우리가 이게 나라라며 촛불을 들었음에도 왜 많은 서민과 노동자와 빈민과 소수자들이 그때와 다름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킨 저변에는 그의 광기와 오판, 분열적 망상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를 이루는 토대는 신자의 체제와 공농장의 붕괴, 그리고 재현의 위기라고 봅니다. 신자의 체제가 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보다 이윤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언론도 자본과 유착을 심화하고 언론의 독립성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부터 교회 바깥에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거기서 공론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합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진리를 토론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왕정체제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체제에 더하여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또한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뉴스를 아직까지도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재현의 위기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소년이 자기 동생을 칼로 수십 번 난자해서 죽였습니다. 한 달 뒤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너 동생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 없냐? 그때 이 소년이 기자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죽인 적 없습니다. 저는 게임 속의 악마를 죽였습니다.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가짜뉴스와 그것으로 형성한 세계를 진짜 세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상세계에서 자기만의 공화국을 세우고 그곳에 있다가 가끔씩 현실 세계로 나와서 이 세상을, 국민들을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토대를 없애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이, 제2의 쿠데타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왜 촛불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신자유주의 체제, 자본, 국가,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사법부, 전문가 집단과 어용지식인 이들로 이루어진 카르텔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승이란 사람이 획책을 해서 여기서 승려대회를 했습니다. 불자들의 지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2.12 쿠데타 때 범란이 일어나서 스님들이 졸지에 군인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체포되고 구금된 자리입니다. 우리 이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신자의 체를 극복하여 기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한 사회, 다시는 스님들이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성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종교란 것이 권력과 창조적 균형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부역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성찰과 세신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한 생태적인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범난을 당하지 않고 또 이 부패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향기롭고 맑은 사찰을 만들고 이 땅에 정토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정유린 내란 수계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주동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헌정유린 내란 수계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범불교 시국회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